그 시가라는 개념이 그대로 지방세도 네.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요즘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하라고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라온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 증여를 생각하면 무조건 오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저희도 기존 영상에서 그런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요. 바로 이 취득세 부분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보면 반드시 오래 하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런 새로운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진짜인지, 뭐가 맞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취득세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올해까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일단 취득세 뭐가 달라집니까? 우선 증여취득세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네. 2022년도까지는 시가 표준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세나 뭐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23년도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가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단어가 이제 시가 인정액이란 표현으로 바뀌는데 유사매매나 아니면 감정평가 이런 금액들이 있으면 그게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보다는 더 시가를 반영한다 그래서 네. 그 금액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야, 모르는 소리 마라. 기존에도 상속 증여에서는 시가로 했지, 누가 그걸 공시가로 했냐,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 취득세 부분에서는 시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게 새롭게 도입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21년 8월에 개정된 거고요. 네. 그때 개정세법이 이제 적용이 됐고 23년도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네. 그걸 헷갈릴 리는 없고요. 이게 지방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로 세금을 내는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을 할 때 그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시가 개념이 없었는데 23년도부터 그게 도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시가 개념이 취득세에 도입이 되면서 분명히 올해까지 하면 시가 개념을 도입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올해 하면 취득세는 분명히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거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 16억인데 이 유사매매가 기존에 이제 거래되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억 원에 거래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렇죠. 근데 공시 가격이 16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의 거래가 그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가는 1년에 한 번 고시가 되는데 그 공시 가격이 22년 이제 4월에 공시가 됐었는데 네. 그 1년 동안에 지금 다이나믹한 네. 이 부동산의 이제 하락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부동산 급락 상황이 최근에 펼쳐지면서 오히려 이 증여취득세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계산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증여취득세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22년도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세율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16억 원이면 거기다 일반 증여세는 이제 4%,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 면적의 4%입니다. 네. 그래서 4% 하게 되면 6,400만 원, 그다음에 중과 증여할 때는 13.4%니까 2억 1,440만 원. 네. 근데 23년이 되는 순간 바로 1월 2일 날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유사매매 사례가액, 즉 나의 이제 부동산과 나의 아파트와 면적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거의 오차가 없는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20억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0억 곱하기 4% 아니면 20억 곱하기 13.4%가 되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가 저렇게 이제 1,600만 원 아니면 5,360만 원까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시가 16억 원의 아파트가 보통 이제 시가가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증여하게 되면 이제 증여취득세가 확 올라간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상식이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상담들을 받으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아, 정말 11월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이 16억 원이고 유사매매가 공동주택 가격보다 낮은 14억 원에 만약에 거래를 됐다고 금매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아주 가정의 수치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크게 오차가 나진 않지만 그러면 22년 같은 경우는 16억 원 기준으로 똑같이 이제 취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네.
23년이 되게 되면 이 공동주택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14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돼서 오히려 취득세가 황당하게도 더 줄어드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정말 계속 저렇게 초초초 금매들이 계속 쏟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가 인정액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이유는 더 커지는데요. 자, 공시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23년도도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제 4월까지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이요. 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격이 23년 아마 4월 말에 새로 공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공시되는 가격은 지금 16억보다는 더 낮은 수치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 말과 23년 초반에 아주 일시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이라고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증여를 할 때 내년이 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무조건 그럼 내년이 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변수가 많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상황 변수가 있고 내년 4월에 이제 공시되는 공시가격 변수가 있고 좀 복잡한 지금 함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2월 과세 부분입니다. 2월 과세라는 게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팔 경우에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데 이게 좀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과세가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2월 과세가 이제 내년 증여권부터는 10년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자녀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가 한 5년 후쯤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5년 후에 양도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증여를 해버리면 10년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아주 길어져 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여 후에 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2월 과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통과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 증여보다는 더 핫한 게 자녀에게 싸게 파는 이 저가 양수도가 좀 더 핫한데 이게 싸게 파는 게 조금 더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도 부분도 이제 취득세가 23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먼저 증여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자, 즉 싸게 사는 자녀가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너무 가액의 이제 오차 범위가 크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이제 추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시가에서 양수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싸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세 과세를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이제 충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면 시가에서 대가를 빼시고 그 다음에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뺀 이후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네. 그거를 이제 과세 표준으로 세액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재산가액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기존에 증여가 있었거나 아니면 증여재산 공제가 남았으면 그것들을 차감하거나 네. 더해서 과세 표준 삼아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 저가 양수에서는 저 정도 시가의 30% 혹은 3억 원까지는 룸을 줬기 때문에 저 범위 내에서는 싸게 팔아도 이 증여세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그냥 순수 증여보다는 차라리 싸게 파는 특히 이제 자녀분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저가 양수를 해라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증여세는 저 정도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양도세에서는 또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 그대로 시가와 실질적으로 줬던 대가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5% 이상 차이가 났다. 그리고 당연히 부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시가가 20억 원이 아파트인데 자녀에게는 10억 원에 판 겁니다. 그러면 저 두 조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10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 건 10억 원이지만 20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보면 시가의 5%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잖아요. 아까 그 저가 양수에서는 시가의 30%까지 상당히 여유를 줬는데 이거는 5%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가를 잘 잡아야지 정말 오차 범위도 안 생기고 당황스러움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증여세는 이슈는 발생을 안 해도 양도세에서는 저 이상을 5%를 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양도를 할 경우에 어차피 그게 1세대 1주택이면 그건 또 문제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12억 원까지는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저 그 부당이익 계산부인을 활용한 저가 양수도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저것 때문에 좀 양도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저가 양수도 거래한 그 특정 거래들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발표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셨을 때 내가 신고서를 제대로 넣었는지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가 양수도로 말씀드렸지만 시가 20억 원에 실질적 거래 금액은 10억 원인데 10억 원을 아버지한테 주고 나서 그걸 또 몰래 받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저가로 판 거지 그걸 다시 돈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세무적 리스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편법이죠. 아무튼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펼쳐지면서 막 초초초 금매가 나오면서 그 초초초 금매보다도 더 싸게 이제 자녀에게 넘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법에는 한도가 있다. 특히 저기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는 더 타이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가 양수도에서 이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네. 2022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10억 원을 줬다라고 하면 10억 원 곱하기 취득세율, 이 매매 취득세율이 이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3년도부터는 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다음에 시가와 거래의 차이가 3억 원이거나 5% 이상 차이가 나면 10억 원으로 과표를 보는 게 아니라 20억 원 시가로 과표를 잡기 때문에 그렇군요. 23년 1월 1일부터는 이 취득세가 대폭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지방세에서는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국세 행정에서의 이런 것들 타이트한 기준들이 이제 지방세로도 좀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그 시가라는 개념이 그대로 지방세도 네.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파트는 이런 경우에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요즘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하라고 정말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아파트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과 후 3개월의 유사매매인데 6개월 내에 유사매매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거래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뜨문뜨문 발생한다 그러면 그 거래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금액이 발생할지 몰라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믿고 신고서를 넣었다가 예기치 못한 금액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초초 금매가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적인 거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본인의 부동산에 딱 적합한 가액을 이 확정을 짓고 신고서를 만드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로얄층 로얄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 단지 내에 나의 아파트와는 좀 더 다른 시가 개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금 말씀드렸던 취득세나 아니면 증여세나 다양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저 핵심인 시가를 낮추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시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낮추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시고 네.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감정 평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지만 적절히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 증여 취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